자기소개서를 많이 평가를 해봤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잘 쓰신 분들도 있고 내용은 엄청 많이 썼는데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평가가 좀 낮은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딱 2가지만 꼭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최고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잘 쓴 자기소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버프입니다. 오늘은 취준생 버프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오랜 동안 채용을 하면서 여러 기관들의 자기소개서를 많이 평가를 해봤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잘 쓰신 분들도 있고 내용은 엄청 많이 썼는데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평가가 좀 낮은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한계가 있고 오늘은 간단하게 딱 2가지만 꼭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 자소서를 읽는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당연한 말을 뚱딴치 같이 이야기하는지 모르시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나를 아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합니다. 근데 자소서를 읽다 보면 저희 맥락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했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글을 쓰는데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글을 쓸 때는 어떻게 쓴다 하더라도 다 맥락이 이해가 된 상태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처음 읽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맥락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또 어떤 경우냐면 나를 잘 아는 선배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님, 부모님들 그분들과 대화할 때는 편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를 하는데 자기소개에서는 지원자님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은 자기소개서를 다 쓰고 나면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읽도록 해서 그게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내가 이 행동을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고 그 상황에서 왜 이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잘 쓴 자기소개서입니다.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역량의 인과관계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따라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본인의 진짜 역량입니다. 이 역량을 평가할 때는 평가자들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평가하는데 그 행동을 한 이유, 즉 원인까지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고 보통 상황에서는 이슈나 문제가 있고 혹은 목표나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할 거예요. 고민 끝에 어떤 행동을 한다. 그리고 결과가 있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고민 끝에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인이라는 가정하의 상황에서 퇴근 무렵에 직장 동료가 일이 버거운지 표정이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겠죠. 약속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도와줘야 되나? 고민 끝에 동료의 상황을 물어보고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 동료의 일을 도와줍니다. 이런 일이 바로 협력적 태도를 보여주는 행동이죠. 그런데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그냥 야근을 하는 동료를 도와주는 협력적인 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빠져 있는 거죠. 그 면접이라면 추가 질문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동료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라고 평가자가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자기소개서는 평가자가 질문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퇴근 무렵에 직장 동료가 일이 버거운지 표정이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의 고민, 저녁에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 지금 도움을 주면 약속에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료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그냥 모른 채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나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이 나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에 늦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동료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물었습니다. 친구에게 다음에 보자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미안하다고 전화를 하고 나서 동료의 일을 나누어 늦은 시간까지 같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행동인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결과로 그 동료는 무사히 마감 시간을 넘기지 않고 제출할 수 있었고 그 동료는 당시에는 울음이 터지기 직전일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내가 도움을 주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사심없이 도움을
도움을 받았다며 정말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당연히 나는 그 동료와 찐친이 되었던 거죠.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앞에 있는 상황이나 고민이 없이 내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동료를 도와주기 위해서 약속에 늦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했던 행동, 그것만 보기에는 협력적 태도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협력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진짜 협력적인 태도를 보인 건 본인의 고민이나 생각이 있지 않았던가요? 그러면 여러분,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이해되시나요? 상황에 맞는 최고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버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